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이 에스티메이터 자체를 추정하는 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 뭐 혹은 MLE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자 이번 시간엔 추정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항상 뭔가 느끼기에 이 베리언스,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거는, 자 요게 시험에서 좀 깊이 있게 출제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게 뭔가 이게 수식에 대한 것도 조금 어려운 편이고, 혹은 개념적으로도 이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컨셉이에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산의 복잡함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건 맞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나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맞는데, 이게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일단 너무 어려운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내가 시험이니까 한번 내보고 싶긴 한데,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변수 한 두 개만 해도 쉽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세 개쯤 가면 손으로 계산하다가는 시험이 완전 끝나버릴 그런 정도의 이제 계산 복잡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출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내는 사람도 뭔가 이게 오류 없이 쉬우면서 깔끔한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복잡한 계산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거를 목표로 삼다 보면 시간이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굳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시험 제끼고 그러면 이제 한번 실무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실무적으로 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까지 오케이, 뭐 좀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런데 누가 내가 이걸 추정을 했는데, 너 그거 말고 한번 베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라고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또 어떤 벽이 있죠? 계산의 복잡함이 있죠. 이게 실무에서 항상 가장 나타나는 문제는 요거예요.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문제 푸는 것처럼 뭐 변수 하나 혹은 두 개짜리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모수를 갖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요때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면 손으로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거를 굳이 내가 한다고 치더라도 손으로 안 하고 뭘로 하겠죠?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물론 컴퓨터 뭐 코드 짜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개념이에요. 개념을 잘 이해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MLE에 내가 추정을 하는데 왜 베리언스를 알아야 되는가, 이게 포커스예요. 1번. 자 베리언스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베리언스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 그거가 일단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나는 건데, 실제로 내가 이 계산을 해서 얻은 베리언스를 어디다 쓰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일단 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다 쓸지, 왜 하는지 이런 거 이제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연습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요게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파트예요. MLE의 이제 베리언스를 공부한다는 거는. 그래서 비중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요 비중이 크지 않고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패스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계리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깊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나온다고 쳐도 요 기본적인 연습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미국계리사 시험을 본다고 치면 그때는 이제 전체 문제에서 한 두 개 정도가 좀 간단한,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심화된 그런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리사 시험은 시험 문제가 훨씬 많으니까 뭐 두 개 정도 나오는 거 패스해도 통과하는데 전혀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하셔서 공부를 하되,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좀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개념에 대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E의 베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 먼저 MLE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요 추정치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어요. 추정치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뭐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모수였어요. 모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어떤 분포들 생각해 보면 감마 예를 들어 봤을 때 알파랑 세타 이렇게 표현했죠. 요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알파랑 세타 두 개의 어떤 미지수가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감마 분포의 확률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거였어요. 약간 얘네가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감마를 완전히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을 모수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 우리의 목표는 요 모수를 주어진 데이터 하에서 추정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는 관측치예요. 사고 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데이터 관측치를 통해서 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알파랑 세타를 추정하게 되면 그 과정이 우리가 모델링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확률 분포는 완전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뭐 밸류 앤 리스크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아냈던 무엇이든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확률 분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하는 그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요 모수를 피팅하는 일이었고 그 피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모먼트, 두 번째 모먼트, 세 번째 모먼트 이런 거를 맞춰 나가는 메소드 오브 모먼트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 외에 뭐 베이지안 추정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 뭐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ML이었던 거예요. ML의 컨셉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likelihood function이라는 걸 먼저 한번 상상을 해요. likelihood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긴 한데 거꾸로 자, 모수가 어떤 알파랑 세타 실제로 이제 뭐 미지수긴 하지만 이 문자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가 중요해요. 거꾸로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likelihood. 그래서 요게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정한 요 문자 이 모수 하에서 요 관측 결과인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요 데이터를 뭐 발견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될 텐데 그게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죠. 내가 뭐 알파랑 세타를 뭘로 딱 잡아놨는데 요 알파랑 세타 하에서 요 관측치가 나올 확률이 너무나도 작아요. 0.001%예요. 그러면 모수가 실제로 얘네였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거꾸로 다시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모수가 얘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어떤 그 강력한 그 근거가 있으려면 주어진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요 모수 하에서 꽤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컨셉을 가지고 likelihood 펑션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최대화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이 likelihood 펑션을 최대화하는데 뭐 그때 로그를 취해서 로그 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는 어떤 그냥 계산적인 방법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게 뭘 한 거냐면 결국 모수의 추정치를 계산을 한 거예요. 추정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추정치는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노말 분포에 딱 봤더니 데이터 봤더니 평균이 10이랑 뭐 분산 뭐 했을 때 100 정도에 가장 잘 피팅이 되는 것 같아. MLE로 딱 추정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요 100이라는 10이라는 거 그리고 100이라는 거 완전히 맞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데이터는 이런 이상적인 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뭔가 좀 편향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뭐 전체는 막 이렇게 잘 고루고루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나와서 피팅을 했다면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해요. 우리가 ML이라는 거에 어떤 특성을 그때 얘기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어심토틱한 언바이어스드한 성질을 바이어스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모수, 그러니까 이게 샘플 n이 무한대로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언바이어스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언바이어스드한 건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뭐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일단 샘플 자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추정치가 가지는 좋은 성질들이 다 깨질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진짜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심토틱한 거니까 언제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항상 오차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추정치는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틀릴 수 있는 정도를 같이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면 어떤 둘 다 추정을 했어요. 나는 추정을 했는데 평균 60 나왔고 저 사람도 추정을 했는데 평균 60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추정한 거에는 한 55에서 65 정도 나올 것 같고 내가 60이 가장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10에서 뭐 한 110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60이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설득력이 완전 다르죠. 10 차이가 지금 10인 건데 여긴 차이가 100인 거예요. 요 안에서 지금 추정을 똑같이 60이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둘이 가지는 어떤 말의 무게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정 같은 거 할 때 통계에서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 통계에서는 이 결과가 60%로 추정됩니다. 요 말만 하는 것보다는 60%로 추정되고 뭐 신뢰 구간 요게 이제 99% 확률로 한 100번 정도 테스트를 하면 99번 정도는 50에서 70 사이에 실제로 요 값이 60이 아니더라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은 60이라는 거죠. 그리고 100번 중에 99번은 요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의사결정자가 훨씬 더 의사결정을 잘 이제 자신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의사결정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베리언스를 공부합니다. 왜? 추정치의 오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변동성이거든요. 얼마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 있긴 한데 지금 추정치가 60에 있긴 한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랑 여기 60에 똑같이 있긴 한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고 했고 요 흔들리는 정도가 바로 변동성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내가 이 오차에 대한 얘기를 같이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차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통계량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ML이라는 거는 추정치예요. 결과를 추정하는 하나의 이제 통계량인 건데 그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하고 그 정도는 뭐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변동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치 틀릴 수 있으니까 변동성 이런 순서로 플로우가 이어져서 우리가 ML의 베리언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이어내보면 분산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의해서 추정된 요 에스티메이터, 요 통계량 뮤랑 뭐 시그마 헷 혹은 뭐 알파랑 세타 헷 뭐 요런 애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분산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좀 더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에스티메이터의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고 있을 때 또 할 수 있는 게 가설 검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설 검정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H0라는 가설이 있고 H1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H0는 귀무 가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기각하고 싶은 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H1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근데 H0를 기각을 할 수 있어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H1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설 검정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립 가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요게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틀인데 요때 귀무 가설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자 내가 추정을 했는데 H1의 값이 나왔어요. H1에 해당하는 값.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H1에 해당하는 값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흩어지죠. 근데 요 퍼진 요 정도가 H0의 선을 아예 이렇게 넘어가 버려야 돼요. H0가 요 안에 있으면 안 되고 H0가 여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회귀 분석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리니어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Y는 AX라고 데이터를 가정한 상태에서 기울기를 추정하는 게 선형 회귀죠. 회귀 분석 중에 대표적인 이제 선형 회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때 A가 내가 일단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자체는 Y는 2분의 1X라고 추정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MLE 같은 방법론으로 추정을 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2분의 1이라고 유의미하게 충분한 어떤 확률로 너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걸 누가 물어보게 된다면 일단 뭘 해야 된다? 2분의 1에서 흔들릴 수 있는 범위를 알아내야 돼요. 흔들릴 수 있는 범위가 딱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한 90 아까 얘기했던
신뢰 구간을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99% 확률로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0이 있죠. 0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0이 가능하다는 건 y는 0x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 그 말은 0x면 이거죠.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 리니어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귀무가설이 얘기하는 게 요거죠. 관계가 없다. 얘를 기각할 수가 없어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2분의 1이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베스트의 에스티메이션인 거고, 반대 녀석을 기각을 아예 해버려야 2분의 1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얘를 기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의미한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요런 이 가설 검정을 할 때도 항상 뭐가 필요하다?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알아야 되고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틀릴 수 있는 정도를 알아야 요런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를 항상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게 돼서, 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인포메이션은 이제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보 그 얘기하는 그 영어 뜻이 아니라 수학에는 항상 어떤 정의를 내립니다. 인포메이션은 뭐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먼저 정의를 할 건데, 뭐 영어 뜻 그 정보랑 어느 정도 비슷한 어감으로 개념을 잡아놓기는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피셔라는 사람이 만든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피셔의 인포메이션이라는 어떤 정의가 있는 건데, 좀 더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인포메이션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런데 자,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해 나가다가 이래서 인포메이션이 분산과 좀 연관이 있는 개념이겠구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더 인포머티브,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요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추정은 뮤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쓰면 안 되죠. 이렇게 3입니다 라고 이제 추정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3이라고 추정한 것과 다른 사람이 이제 뮤 똑같이 3이라고 추정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양질이냐, 질이 좋냐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질문인데, 자, MLE는 likelihood의 최대화라는 기준 하에 선택된 그런 추정량인 거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녀석인 거예요. 내가 이거 추정한 게. 근데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녀석을 추정한 건데, 자, 이때 likelihood 펑션이 파라미터, 여기 중요해요. 파라미터에서 민감하다면 그때의 값이 최적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봐봐요. likelihood 펑션은 어떤 거냐면 결국 f 세타죠. 우리의 그냥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왜냐면 x 값은 이제 미지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likelihood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관측된 그 x1, x2 값들을 pdf에 다 집어 넣어버린 거죠. fx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x는 미지수가 안 됐는데 그때 정해져 있던 파라미터 모수인 세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결국 남은 건 세타에 대한 함수죠. likelihood 펑션은. 자, 근데 그러면 이게 파라미터인 세타에 대해서 민감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변한다 라고 하면 그때의 값이 최적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게 F세타예요. likelihood 펑션이에요. L세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L세타가. 내가 여기를 추정했겠죠. 제일 높은데. 요때의 세타가 아까 얘기했던 3입니다. 요때의 세타가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시면 얘는 딱 보니까, 자, 여기가 3이죠.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likelihood,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건데 그 옆에 좀 벗어나게 되면 확률이 뚝뚝 떨어지죠. 여기가 한 2.1이라고 치면 2.1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낮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3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 여길 볼게요. 여기 똑같이 옆에 2.1이라는 게 있어요. 2.1 똑같이 있는데 그때 확률이 얘보다 물론 낮긴 낮아요. 얘가 맥시멈이니까. 그런데 갭이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2.1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꽤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가 3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야 너 3 확실해? 라고 하면 아 근데 3 근처에 있는 애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꽤 높아 라고 얘기를 하면 요게 약간 주장하기가 좀 애매하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다는 게 세타, 요 x 값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요 x축 값이 요게 변화함에 따라서 옆으로 감에 따라서 얘가 급격히 이렇게 확확 꺾여야 돼요. 그래야 요 맥시멈 값이 가장 최적이다라는 얘기를 얘가 확률이 가장 높다. 상대적으로 그런 걸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죠. 이해되겠어요? 이거 좀 더 다시 한번 표현하면 L 세타, 요 likelihood 펑션이 세타에 대한 변화가 더 극단적일수록 특정 순간에 세타가 갖는 신뢰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크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더 정보를 좋은 정보를 제공하다, 인포머티브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고만고만하면 약간 아 이게 양질의 정보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지금 인포메이션이라는 어떤 걸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피셔의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딱 주장을 할 때 요게 다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딱 개념 컨셉을 한번 잡아보니까 세타, 요 추정치가 변함에 따라서 likelihood 펑션이 확 바뀌어야 인포메이션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이 언제 높냐? 요게 변동이 클 때 요런 어떤 개념이 지금 성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인포메이션과 아까 에스티메이터의 변동성 뭔가 지금 약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 볼게요. 자 모수에 대한 likelihood 펑션의 민감도 아까 변화 그게 클수록 인포머티브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포머티브 하다는 게 모수 추정치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신뢰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게 포인트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좀 더 변동성의 개념에 이제 연결을 시킬 건데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더 인포머티브해요. 더 인포머티브하다는 거는 확 꺾인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그래프가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확 꺾이면 세타가 틀어질 가능성 왜냐면 여기 확률이 있고 여기 세타가 이제 최적이 있고 그 옆에 뭐 확률이 너무 얘가 높으니까 틀어질 가능성 얘가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옆으로 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변동성이 작아져요. 얘는 옆도 확률을 꽤 가지고 있으니까 틀어질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더 인포머티브 하다면 변동성은 작아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더 인포머티브 하다면 세타가 변동성 이게 틀릴 아까 오차라고 했어요. 틀릴 확률 틀릴 것들은 어떤 그런 확률은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컨셉을 잡아놓은 게 세타의 변동성 우리가 이게 요 세타가 이제 ML이에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의 변동성은 인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녀석이 생길 텐데 그것과 아마 반비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인포메이션은 그러면 뭐랑 좀 느낌이 비슷할 거냐면 요게 그 변하는 정도였죠. 아까 likelihood 펑션이 에스티메이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느낌이 딱 괜찮은데 그거랑 또 요 세타의 변동성은 다시 돌아가죠. 반비례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요 컨셉을 식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파라미터에 대한 likelihood 펑션의 그래프는 얼마나 도드라져 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가 요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인포메이션을 이제 퀀티파이 하는 과정이 될 텐데 자 얼마나 도드라져 있는가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곡률이에요. 휘어진 정도. 곡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딱 이거예요. 요게 더 휘어져 있어요. 요게 더 휘어져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더 휘어져 있겠죠. 요게 곡률이에요. 우리 곡률을 배운 적이 있어요. 수학에서 약간 근데 이제 뭐 이과 수학을 하신 분들만 이제 아마 배워보시긴 했을 텐데 이계도 함수 요게 곡률을 표현하는 어떤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계도 함수가 크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이계도 함수였죠. 이렇게 변곡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크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갈 건데 지금 더 빨리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f2'x 두 번 미분한 게 이계도 함수였고 그게 요 공률을 표현하는 어떤 대표적인 양 중에 하나였어요. 대신 x 하나 변수 있을 때만 요 이계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2'이긴 한데 요 변수가 x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죠. 우리는 지금 요 x 변수 얘기하는 게 파라미터인데 원 파라미터짜리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상태에서 이계도 함수의 역할을 하는 게 수학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념인데 커버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공률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여러 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그릴 수 있는 요 함수 형태가 아니라 뭔가 요런 거 공면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3차 뭐 요 이상에서 공면으로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요 공면이 휘어진 정도를 커버처라고 수학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뭔가 두 번 미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두 번 미분하는 형태로. 이 오른쪽은 이제 약간 형태 변환한 거고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커버처, 요쪽이 이제 커버처를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 미분하는 형태. 마지막에 이게 확률 통계량에 대한 거니까 expectation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두 번 미분하는 녀석이 되겠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인포메이션까지 퀀티파이 이제 정량적인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야. 두 번 미분하는 녀석이겠구나 정도.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가져와 본 건데 매트릭스 형태로 요 두 번 미분한 거 다시 한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한 형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가지고 하죠.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미분한 게 이제 프로덕트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세타라는 게 지금 n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가정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n by n 매트릭스 형태로 요게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컨셉만 가져가면 돼요. 이게 근데 뭐였죠? 요게 인포메이션이고 요 밑에 있는 걸 요게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변동성은 그럼 뭐였죠? 변동성은 인포메이션의 역수가 돼요.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요걸 직접 계산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나올 수 있냐면 하나 이제 샘플로 그냥 간단한 것만 해볼까요? 아까 간단한 것만 해볼 수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짜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익스포넨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익스포넨셜 분포는 fx가 어떻게 생겼죠? 람다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분의 x. 자, x는 지금 일단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샘플이 싹 들어가면서 뭐 샘플 민 뭐 이런 역할이 되겠죠. 뭐 미지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요거 가지고 이제 ML이 할 거예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로그 라이클리후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어떤 라이클리후드, 지금 프로덕트는 안 했지만 라이클리후드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로그만 취해 볼게요. ln fx 하게 되면 마이너스 ln 람다에 마이너스 람다분의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뭘 해야 되냐? 이계도 함수를 구하면 그게 뭐였어요? 인포메이션이었어요. 이계도 함수. 근데 뭘로 미분하죠? 요게 x가 아니라 파라미터 세타로 미분한다고 했죠. 파라미터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표기예요. 자, 그럼 여기선 지금 람다가 되겠죠. 그럼 d l t 람다, 얘가 지금 l이니까 람다로 한번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람다분의 1에 플러스 람다 제곱분의 x고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계도 함수니까. 그래서 d 제곱 l분의 d 람다 제곱은 요거 하게 되면 람다 제곱분의 1 마이너스에 이게 원래 람다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2에 람다 세제곱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뭘 한다고 했어요? 요게 지금 뭘 한 거예요? 지금 인포메이션 지금 구하는 요 안에 있는 거 한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요게 마이너스의 expectation, 여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죠.
왜냐면 이게 양수로 항상 만들어야 돼서 아까 커버처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가지고 부호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expectation 취하면 끝나요.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떤 게 되냐면 람다 제곱분의 1은 그대로 나오는데 expectation 누구에 대한 거예요? x에 대한 expectation 하니까 얘가 expectation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요 exponential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뭐였냐면 요게 x x에 그냥 평균값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람다의 똑같은 거죠. 람다왕. 왜냐면 요게 x의 평균이 MLE에서는 exponentially 람다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의 람다 세제곱분의 람다 이렇게 제곱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 제곱분의 1이 돼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요거 람다 제곱분의 1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베리언스는 뭐였죠?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인포메이션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리언스의 추정치예요. 이것도 지금 베리언스를 추정하는 거예요. 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는 람다 제곱입니다. 익스포넨셜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하나짜리 한 건데 두 개짜리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요것처럼 2x2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지는데 요 정도 컨셉 지금 여기 써놨죠? 요게 어떤 PDF가 있을 때 그 PDF를 가지고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 우리가 만드는데 그 녀석을 이계도 함수 형태로 두 번 미분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면 이렇게 두 번 미분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정하냐면 인포메이션. 왜 이걸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게 표현하는 게 공률이니까 더 많이 휘어져 있으면 그게 더 월등히 뛰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이제 역수, 왜냐면 요게 크다는 거는 변동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요때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거의 역수를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역수를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라이크 요 마지막에 나와버렸네요. 로그라이클리드 펑션의 커버처로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혹은 패스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자주 쓰이는 건 요런 거예요. 델타 메소드에 대해서는 좀 종종 계산할 때 나오긴 하는데 델타 메소드도 뭔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포인트 또 이제 개념 먼저 중요한 거예요. 세타의 변동성, 우리가 파라미터의 변동성을 추정한 거죠. 왜? 파라미터를 추정했으니까 그게 맞아 틀려? 뭐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좀 더 중요하게 따지는 거는 파라미터 자체라기보다는 대표 통계량, 예를 들어서 그 민 x 세타가 아니라 우리가 봤던 그 손해액이 이제 확률 변수라고 치면 그 손해액의 변동성이 얼마나 돼?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자, 세타가 미친듯이 변화할 수 있대요. 틀릴 수도 있대요. 그런데 세타가 변화함에 따라서 x가 변화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세타는 좀 변할 수 있는데요. x는 생각보다 안 변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예요. x만 안 틀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뭐 모수를 그냥 모델링 자체를 잘했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손해액 추정을 잘했냐 이게 보험료가 될 거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 통계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근데 대표 통계량은 대개 파라미터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레토 분포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알파 마이너스 1의 뭐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감마는 아마 평균이 알파 세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얘네가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얘네 자체의 변동성이 아니라 요거의 변동성, 요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크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해도 돼요. 요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자, 세타의 변동성 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요거는 인포메이션으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변수가 많다면, 모수가 많다면 요거의
역수를 취해서 변동성, 이 파라미터의 변동성은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아무튼 안다고 그럼 가정해요. 내가 요건 어떻게든 그 아까 그 어려운 걸 아무튼 해가지고 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G 세타. 그러니까 요게 이제 G 세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타를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함수 형태인 거죠. 합성 함수 형태. 그래서 요 합성 함수의 변동성을 알아낼 수 있을까?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리언스 세타에서 베리언스 G 세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핵심이고, 그걸 도와주는 게 델타 메서드예요. 그걸 델타 메서드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MLE에 대해서 베리언스도 구하기 어려운데 요 합성된 거에서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통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어려운 건 linear approxim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선형 근사를 하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를 어떻게 선형 근사를 합니까? 라고 이제 막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선형 근사의 좀 대부분은 테일러 시리즈가 많이 도와줍니다. 테일러 시리즈가 뭐냐면 어떤 함수의 다항함수화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 fx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막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초월 함수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가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다항함수처럼. 다항함수 어떻게 생겼죠? a0 상수 있고 1차 항, 2차 항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 뭐 무한하게 아무튼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a0랑 a1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뭐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건 추정도 아니에요. 이 다항식을 풀어서 어떻게? 미분을 사용해서. 자, f에다가 제로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f0는 이거 다 사라지죠, 뒤에. 그래서 f0가 a0가 돼요. 식이 딱 f0는 a0 되죠. a1은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a1은 자, 미분을 한번 딱 해요. f'을 딱 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사라지고, 얘는 x 떨어지고, 얘는 2x가 남고, 얘는 3x제곱 남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요 뒤에 아직 x가 살아있는 애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럼 여기는 이미 사라졌어요. 미분 때문에. 여기만 딱 a1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a1이 f'0가 되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미분한 상태에서 0을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두 번 미분할 때 요게 2 상수가 떨어져 나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뒤엔 뭐가 될까요? f 3번 미분하고 0을 집어넣으면 되고 3 팩토리얼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한 값들만 알 수 있으면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게 테일러 급수예요. 그때 근데 이게 어떻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 쓰입니까? 라고 하면 이 뒤에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면 그냥 직선으로 그냥 근사하는 건데, 당연히 얘가 막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뭐 요런 어떤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요 뒤에를 다 날려버렸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펴지겠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가면 갈수록 갭이 벌어지긴 해요. 틀릴 거예요. 하지만 요 x가 0인 근처에서는 나름 직선 근사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항상 0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럼 요 테일러 곱수 어떻게 쓰죠? fx는 어떻게 쓰냐면 fa 0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플러스,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행이동하는 느낌으로 x-a에 f 프라임 a 플러스 x-a의 제곱에 f2 프라임 a의 2팩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이 x 자리에 x-a로만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값이 a로 바뀐 거고, 그래서 a 근처에서 근사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쓸 겁니다. 당연히 요 a는 어디가 되겠어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근처에서 근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얘를 요걸로 가지고 근사시켜서 뒤에 다 버리고 앞에 1차 항만 가지고 할 겁니다. 뭔 소린가 싶죠? 한 번만 샘플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누군가가 이걸 물어봤어요. 자, x제곱, 지금 뭐 모수 파라미터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델타 메소드라는 녀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베리언스 오브 x제곱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너한테 준 정보는 x의 평균이 3이고 베리언스는 10이다. 그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근데 베리언스 근데 어떻게 하죠? expectation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근데 요게 x 자체가 제곱이니까 expectation의 x제곱이 요게 4제곱이 되죠.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는 거죠.
평균의 제곱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베리언스가 뭐였죠? 이건 똑같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또 2의 x죠. 이거 막 하면 얘 나올 수 있겠네요. 제곱하면 되네요. 근데 어떤 게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합성된 거죠. 이게 gx인 거예요. gx는 x제곱인 상황인 건데 이렇게 좀만 더 차수가 높은 애가 요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요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x 4제곱 이런 거 나와 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x의 어떤 베리언스까지만 알 수 있어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세타 자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근사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자, x제곱이라는 거를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테일러 곱수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f a 플러스 아까 똑같이 할 거예요. fa 플러스 f 프라임의 a의 x 마이너스 a의 플러스 f2 프라임의 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의 2팩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식을 안 넣은 거죠. gx는 x제곱이었어요. 이거 넣어볼게요. 그러면 fa니까 이렇게 이제 아예 넣어볼게요. a 제곱 플러스 f 프라임의 a의 또 안 넣었네요. f 프라임이 뭐예요? 미분하니까 2x죠. 2x. 그러니까 a 넣으면 2a죠. 2a의 x 마이너스 a의 플러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x를 또 미분하니까 2가 되네요. 2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2팩 플러스 요 뒤에는 제가 안 썼는데 왜 안 썼냐면 여기서 이미 두 번 미분했을 때 2가 남았는데 더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요 뒤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델타 메서드를 할 때 요 지금 x-a의 제곱 2차항이죠. 1차항까지만 쓴다고 했어요. 여기도 날라가요. 자, 여기만 남아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A로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A로 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3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 3이라는 걸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 x제곱이라는 건 3 근처에서 어떻게 되냐면 9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 3과 똑같다고 하면 조금 그러네요. 비슷하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서? x가 is near 3 근처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거 다시 한번 풀었으면 6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x제곱이 이렇게 비슷하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x제곱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x 3 근처에서는 저 6x-9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약간 진짜 선형근사처럼 나오는 거죠. 뒤에를 다 떼버리니까. 그래서 요 근처에서 아무튼 비슷하대요. 그래서 자, 다시 넘어갈게요. 베리언스에 지금 내가 뭘 구해야 돼요? x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결로 비슷하대요. 어디에서? 3 근처에서 베리언스의 6x-9랑 비슷하대요. 그러면 요건 이제 상관없죠. 그래서 6의 제곱 베리언스 x가 돼요. 그래서 36 곱하기 베리언스 x가 10이니까 360이라고 근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번 이런 델타 메소드를 진짜 써본 거예요. 요 주어진 어떤 gx라는 녀석을 미분의 이게 뭐 테일러 급수 써가지고 이렇게 쫙 표현한 다음에 뒤에 다 버리고 이 앞에 두 개만 살리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일반화 살짝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변수 하나짜리 한번 해본 건데 일반화를 바로 시킬 수가 있는 이유가 보시면 이 뒤에 다 사라지죠. 어차피 맨날 날릴 거예요. 제곱 쪽 라인은. 그러면 살아남는 게 사실 얘네만 살아남죠. 이렇게 이게 함수 집어넣기 전 모듈로 바로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결국 여기 gx라면 베리언스의 gx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제가 f로 써버렸네요. g로 바꿔 쓸게요. g a 플러스 g 프라임의 a의 x 마이너스 a 요거에 이렇게 물결치고 베리언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일반화 시켜서 쓰면. 그런데 요거 a 들어간 거 상수죠. 어차피 맨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요거는 사라질 거예요. 어차피 상수니까 g'a도. 그러니까 살아남는 건 뭐예요? g'a 곱하기 x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g'a도 상수죠. 대신 곱해져 있는 거니까 g'a의 a에 뭐가 돼요? 얜 제곱으로 나오고 베리언스 x가 될 거다 라고 딱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때? 지금 우리가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때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다음에 일반화 한번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요거예요. 자, 원 베리어블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리어블이 하나인 케이스에서는 요 gx라는 거 베리언스 아무리 해봐야 아까 지금 x라는 하나의 변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썼을 때 x제곱이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뭐 x 플러스 3y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리어블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있는 애들은 원래 x의 베리언스에다가 그냥 미분 한 번 한 거, x로 미분 한 번 한 거에 제곱이 되겠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그러면 변수를 늘려볼게요. x가 아니라 x랑 y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점점 생긴 게 복잡해지죠. 베리언스 x에다가 g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함수죠. 합성함수. 그 녀석을 x로 미분한 거의 제곱. 이건 똑같아요. 근데 안 끝난 게 뭔가 복잡하죠. 일단 코베리언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 g라는 녀석을 x로 한 번, y로 한 번 미분한 거. 아무튼 총 2번 한다는 게 공통점인 거예요. 총 2번 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x로 한 번, y로 한 번. 그랬을 때 앞에 붙는 거는 x로 2번 하면 베리언스 x인데 여기는 코베리언스가 붙죠. 근데 얘도 사실 베리언스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베리언스의 x랑 x의 코베리언스가 베리언스인 거죠. x의. 결국은 다 코베리언스인 거예요. 얘도 y의 베리언스지만 코베리언스 y의 y인 거죠. 자, 그리고 대신 y니까 y로 2번 미분하는 이런 공통점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왜 2개예요? x랑 y 한 번 하고 y랑 x 한 번 해야 순서 뒤집는 거 가능하니까. 뭔가 이거 일반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요 구조를 세 가지로 봐야 돼요. g라는 원래 함수가 있고 얘는 지금 뭐 한 n개의 파라미터,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그거를 요거는 미분할 때 그 프라임이 아니라 요거는 트랜스포즈라는 거예요. 뭐냐면 행렬을 표현할 때 이거 수직으로 뒤집는다는 거고. 자, 봐요. g라는 녀석이 파라미터가 x1부터 xn까지 있다고 치면 지금 얘처럼 요거 보시다시피 하나씩 미분한다고 치면 총 몇 개로 미분이 가능하겠죠? g를 x1으로 미분한 게 있고 g를 x2로 미분한 게 아까 위에는 딱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고 일반화 시킨다고 치면 x3부터 dg에 xn까지 이렇게 n개가 행렬처럼 혹은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 번은 이렇게 쓰는 거고 한 번 트랜스포즈 한다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dg dx1 세로로. 이 행렬을 보신 분들은 어떤 차이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차이예요. 요 두 개는. 그래서 한 번 똑같은 애를 한 번은 가로로 쓰고 한 번은 세로로 쓰겠습니다. 뭐 요런 차이인 건데 가운데 붙어 있는 애가 중요합니다. 요 녀석, 요 시그마도 그냥 대문자 어떤 기호 같은 거예요. 여기 써놨는데 요거를 우리가 종종 보실 수 있는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표현한 거예요. 요거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보시면 요게 베리언스죠. x1의 베리언스, x2의 베리언스. 그래서 두 개짜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포인트를 줘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중심으로 요 식을 이해하면 요거 외우기가 쉽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먼저 그려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는지 보고 n by n 딱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2x2 한번 먼저 생각해보면 2x2 이렇게 만들면 총 4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그 4개의 컴포넌트가 하나씩 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자, 여기는 뭐예요? x, 그러니까 첫 번째 x만 가지고 이렇게 두 개 코베리언스 만들어진 곳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편미분도 x로 2번.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자리에는 곱하기 x 2번 편미분. 이렇게 x 2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반대로 썼네. 시그마처럼 썼네. 예, 이렇게 x 이렇게 2번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x 한 번, y 한 번의 코베리언스인 거죠. 그러면 걔 옆에는 뭐가 붙어야겠어요? x 한 번, y 한 번 편미분한 거 붙으면 되겠죠.
여긴 또 뭐가 붙어요? yx죠. y 한 번, x 한 번 편미분한 거. 근데 이거 똑같죠. 그래서 여기 두 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y로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베리언스랑 y로 두 번 편미분한 게, 그래서 얘는 지금 세 덩어리로 보실 게 아니에요. 요 식은 네 덩어리예요. 네 개의 항이 더해진 겁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n 제곱개의 항을 더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n by n 매트릭스일 거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1 매트릭스예요. 요 지금 이렇게 n 세로로 n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1 곱하기 n 이렇게 가로로 한행 n열,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다 프로덕트를,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요거 1 이렇게 남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항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걔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n 제곱 항이 더해진 항 상태이겠죠. 그래서 요거 외울 때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이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먼저 떠올리고 식을 쓰면 돼요. 하나짜리는 뭐예요? 여기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1의 제곱, 그게 베리언스죠. 그러면 요 자리는 뭐예요? x랑 x 가지고 한 거니까 x랑 x 두 번 이렇게 해서 g라는 애를 x로 두 번 미분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우리가 그 델타 메소드를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두 개 제네럴 이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연습 한번 해보면, 자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자 x가 싱글 파라미터 파레토를 따릅니다. 세타는 100이고 그래서 싱글 파라미터예요. 세타 결정되어 있으니까. 알파만 지금 미지수죠. 그러니까 모수죠. 근데 그 알파의 에스티메이팅이 평균이 3, 분산이 0.5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인포메이션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축 짜고 만들어서, 물론 매트릭스까지는 아닐 거예요. 알파 지금 모수 하나니까. 아무튼 열심히 만들어서 베리언스까지도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ML이고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3으로 추정된 거고, 베리언스 0.5로 아무튼 어심토틱하게 만들어냈대요. 참,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베리언스 오브 요거를 계산하래요. 그럼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봐요. 베리언스 뭐 요 안에 이게 들어갈 수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상한데? 한번 근데 요거를 요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식으로 쓸 수 있나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넣어놨듯이 요게 이제 싱글 파라미터의 이제 누적 확률 분포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200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죠. 1 마이너스 세타가 정해져 있어요. 100이니까 200분의 100의 알파는 미지수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여기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베리언스 알파를 아는데 베리언스의 어떤 포뮬러에 대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래요. 아마 여기에 문제에 이제 제가 빠뜨렸는데 델타 메소드를 이용해서 근사를 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거의 베리언스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딱 봐도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파라미터 개수 딱 세요. 알파 혼자 있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까 딱 떠올려요. 원래 n by n인데 지금 1 by 1이죠. 알파 혼자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만들면 되네요. 여기 있는 게 뭐였죠? 베리언스의 이제 알파였어요. 이해되겠어요? 베리언스 알파 그냥 나오니까 베리언스의 알파를 곱하는데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G 프라임 알파의 제곱이었죠. 자, G 미분만 하면 돼요. 뭘로 미분하겠어요? 당연히 얘. 그래서 알파로 미분하는 거죠. 여기 지금 문자가 알파니까 알파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요거 알파로 미분하면 돼요. 1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2분의 1의 알파 제곱 일단 그대로 나오고 ln 알파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약간 그거 미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그대로 나오고 ln 그쵸, ln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ln 2분의 1이 나오겠군요. 이런 식으로 되고, 마이너스 요 ln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 2라고 치면 마이너스 떨어지고 ln 2 곱하기 2분의 1의 알파 제곱. 뭔가 계산을 똑바로 했는지 약간 헷갈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얘를 제곱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제곱이죠. 그래서 베리언스의 알파 곱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ln 2의 2분의 1의 알파 제곱, 요거를 통째로 제곱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요 알파에다가 내가 MLE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터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냥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리언스 알파는 지금 0.55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ln2는 그대로 제곱이 될 거고 2분의 1에 얘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MLE 3 평균값 딱 3 최적치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에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요 어디 갔죠? 요 녀석의 베리언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뭐였어요? 파라미터 하나짜리. 파라미터 좀 더 늘어난 거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두 개의 파라미터 가지고 할 거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줘야겠죠. 아까 그 포뮬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여기는 코베리언스, 여기도 코베리언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이제 코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요거에 맞춰서 지금 첫 번째 얘가 누굴 거냐면 세타일 거예요. 여기 세타가 되겠고 여기 세타. 여기 두 번째 애들은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알파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알파 이렇게 해서 얘 알파 세타 세타 제곱 여기 세타 알파 그리고 여기는 알파 제곱 요런 식으로 옆에 붙어서 총 항이 몇 개가 나오겠다? 4개의 항을 내가 찾아서 더하면 되겠다.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gx가 먼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찾아놨는데 사실 얘죠.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게 베리언스의 요거를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준 거기 때문에 요거의 베리언스 구한다는 거는 얘를 한다는 거고 얘를 한다는 거는 지금 요 코베리언스에다가 얘네들 이제 미분한 거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 일단 미분을 먼저 편미분을 해놔야 돼요. 자 g 이렇게 할게요. 편미분이니까 g 얘를 알파로 그리고 또 얘를 미리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져다가 이제 얘네랑 막 프로덕트 하면 되겠죠. 얘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알파만 지금 미지수라고 하면 약간 이게 미분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상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이런 형태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요거 미분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그대로 있다고 치고 요거 그대로 나오죠. 세타 플러스 200의 분의 세타의 알파 제곱까지 일단 이거 2의 x제곱이 그대로 나오는데 끝에 뭐가 붙죠? ln2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ln 세타 플러스 200분의 세타가 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얘를 세타로 미분하는 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또 어떤 구조로 보면 돼요? 세타만 문자니까는 얘가 오히려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x 플러스 2분의 x의 뭐 한 세제곱 요거를 내가 미분을 하는 요런 형태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x 플러스 2분의 x 바뀌었죠. 세타 플러스 200분의 세타에 마이너스 똑같이 앞에 붙여놓고 똑같이 여기에다가 자 보시면 세제곱 일단 들어가고 세제곱이니까 알파제곱이죠. 알파제곱 그대로 들어가고 곱하기 여기에 속미분 들어가야 되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한 걸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복잡하긴 하죠. 분모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붙이면 그냥 이렇게 되죠. 분자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이번엔 분자를 그대로 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 똑같이 1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랑 날아가고 아무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200의 분의 세타의 알파 제곱 그리고 세타 플러스 200의 제곱에 위에가 어떻게 돼요? 200만 남죠. 자, 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넣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LE 값,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들을 쭉 집어넣으면 얘가 좀 더 간단해지겠죠. 세타는 100이고 알파는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얘 같은 경우에 100이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에 ln 3분의 1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3분의 1의 세제곱에 이건 300의 제곱이니까 뭐 좀 복잡하네요. 9만의 위에 200일 테니까 900의 2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둘 다 상수로 정의가 끝났죠. 자 그럼 이제 4개의 항, 이 4개의 항을 만들면 되는데 자
얘를 먼저 제곱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 ln 3분의 1 요거는 제곱하고 누굴 붙이면 돼요? 여기 자리니까 0.6 플러스 그 다음에 한 번씩 곱해요. 얘랑 얘를. 그러면 3분의 1은 총 6개가 되는데 ln 3분의 1도 하나 있고 곱하기 900분의 2도 붙어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0.2, 0.2니까 2 곱하기 0.2 그 2 곱하기 코베리언스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플러스 자 마지막에 3분의 1에 세제곱 900분의 2 마이너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죠.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0.4 붙이면 이게 딱 끝이 되겠죠. 뭐예요? 이게 이제 variance of probability x가 200보다 작을 때 요게 g의 뭔가 알파 세타 역할을 한 거겠죠. 계산 물론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면 요 종료가 되겠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충분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인 뭔가 세타나 혹은 알파라는 요 모수 추정치에 대해서 얘네들의 베리언스를 일단 알아낼 수가 있겠다. 요런 거 개념적으로 일단 알고 그 다음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네의 베리언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 세타나 알파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뮤 값 혹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expect 2의 x 요 x 베리어블의 어떤 그 평균값 요게 가지고 있는 오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베리언스의 뭐 뮤가 되겠죠. 근데 요 뮤라는 것들이 이제 알파랑 세타의 어떤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알파랑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는 녀석의 베리언스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제대로 알아내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자체가 근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델타 메소드라는 거죠. 델타 메소드는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좀 이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사용하면 어떤 gx에 대해서 뭐 g 프라임 a 프라임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ga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g 프라임의 a가 그 옆에는 1차식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g 두 번 미분한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요 뒤에를 그리고 날려버리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만 남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g 프라임의 x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테일러 급수를 해본 거죠. 그리고 아무튼 요거 가지고 베리언스를 일단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날아가고 프라임 a에 요거 제곱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x가 그대로 붙어요. x라는 변수 하나 혹은 이게 x가 이제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알파라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하면 그 녀석으로 미분한 거 제곱이 붙으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일반화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딱 만들어져 버리죠. 요게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베리언스들이 쭉 코베리언스 쭉 해가지고 뭐 1n 그리고 2, 1 해서 n1 마지막으로 n까지 n by n 매트릭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거 그거는 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이죠. 첫 번째 것끼리 한 거, 두 번째 것끼리 한 거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n번째 것끼리 만들어내면 베리언스의 n이 되겠는데 xn이 되겠는데 요거 가지고 딱 이렇게 구조를 짜놓은 다음에 얘네 하나하나가 항이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델타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g x 요때 이제 x는 그냥 x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돼서 이렇게 해서 x1부터 해서 xn까지의 베리어블을 가진 녀석이라고 하면 얘네가 n by n 어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x들끼리 만들어낼 거고 그걸 가지고 총 n제곱개의 항이 만들어지겠다. 지금 두 개짜리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걔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0.6, 0.2 두 개 그리고 0.4 하나 이렇게 깔아두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짝지어서 얘는 첫 번째 것끼리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개로 두 번 한 거, 편미분한 거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걸로 두 번 편미분한 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두 번째, 첫 번째인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묶어다가 두 개로 그냥 표현한 거고
이렇게 편미분한 거 붙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메소드 정도는 좀 간단한 어떤 gx 주고, 지금 좀 살짝 복잡해요. 미분 자체가 좀 복잡했으니까 이런 거 하나 간단한 거 주고, 혹은 뭐 투베리어블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한번 베리언스 계산해봐라. 델타 메소드 이용해서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계산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취사 선택해도 좋은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하고 요걸 이제 어떻게 사용한다 뭐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정 필요하다 싶을 때 꺼내서 계산 연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